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이 신속히 백신을 맞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부 조세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 미국 내에 있는 청소년 접종을 위한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각 12일에 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지를 두고 투표했는데요. 예. 찬성 14대 반대 0으로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문위원 1명은 기권했습니다. CDC 자문위의 결정은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문위 의장인 호제 로메르 아칸소주 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면역을 확보하고 팬데믹을 종식으로 더 가깝게 가져가는 또 다른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도 곧바로 자문위의 권고를 채택했다면서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사전 준비를 마친 주에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을 했죠. 네, 일부 주들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CDC 자문위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조지아와 뉴욕 등이 즉각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FDA는 앞서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젊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성인 인구의 58.7%가 백신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 접종이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도 그동안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들의 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또 한번 네. 카메라 앞에 서서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아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성인 백신 접종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과 CDC 자문위의 권고는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The vaccine for kids between the ages of 12 and 15 are safe, effective, easy, fast, and free. So my hope is that parents will take advantage of the vaccine and get their kids vaccinated.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16세와 17세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마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12세 이상 아이들도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전파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을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15,000여 곳의 약국과 함께 아이들이 평소에 내원하는 소아과나 동네 내과에서도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백신이 변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네. 일본에서는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일본인의 90% 이상이 기존 코로나19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항체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요코하마 시립대학 연구팀이 지난 3, 4월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은 24세에서 62세의 부속병원 의사와 간호사 105명의 혈액을 분석했는데요. 기존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항체가 형성된 접종자 비율이 1차는 57%, 2차는 9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변이는 1차 접종자가 18%, 2차까지 마친 접종자는 94%의 방역 효과를 보였고요.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각각 21%와 90%, 또 인도 변이는 37%와 9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에 참여한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는 제대로 2차례 접종을 받으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 의학 전문가도요. 현재 사용하는 백신이 변이에도 유효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다만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소위 네. 백신 관광, 네. 이거 백신 관광에 좀 나서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유럽의 소국이죠. 산마리노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참여했다고 해요. 네, 이탈리아 중부 산악지대에 자리한 산마리노는요, 전체 면적이 6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매우 작은 공화국입니다. 사실 뉴스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곳은 아니죠. 예. 그런데 산마리노는 올해 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공급이 계속 미뤄지자 대안으로 러시아 백신을 공급받아서 접종해 왔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3만 4천여 명 가운데 64.7%가 두 차례 접종을 완료하면서 집단 면역에 근접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백신 관광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산마리노 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2회분에 50유로, 우리 돈으로 한 6만 8천 원 정도가 되고요. 예. 입국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호텔을 예약하고 최소 4흘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또 1차 접종을 하고 21일에서 28일 뒤에는 2차 접종을 위해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차례 접종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또 항공 숙박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선호도가 좀 매우 낮은 러시아산 백신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소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